네, 2022년 3월 6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전공노가 전국 공무원 노조가 무서워 시간분리 안 했나. 시간분리라는 거에 주목해 주십시오. 비닐봉투 투표함, 투표함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닐봉투 투표함, 이재명이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등장한, 그래서 부정선거다 라는 시위가 일게 된 그 비밀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죠. 어떻게 투표함에다가 내가 투표용지 기표한 걸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비닐봉투 안에, 비닐봉투는 투명하니까 다 보이죠. 그게 넣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선거가 어디 있냐. 어제 확진자 투표하는 현장에서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일동으로 되어 있네요. 한 유권자가 항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확진자 투표를 할 때,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할 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피해를 봤어요. 어제 사전투표율이 제가 방금 전에 앞서 보도한 거에서 그 수치를 넣고 싶었는데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보도하게 됐는데 36.9%가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 확진자 투표 문제가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데가 서울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확진자 코로나 걸린 분들이 투표를 하러 왔는데 그분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탁 찍어서 봉투에 넣으라고 해서 봉투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한테 도장을 콱 찍은 투표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발견했으면 모르는데 세 사람이나 발견해서 난리가 났죠. 이거 부정투표다, 부정선거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먼저 확진자로서 투표를 한 사람이 기표소에서 이렇게 도장 찍은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줬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고 가서 그걸 받은 선거 도와주는 보조인들은 봉투를 들고 가서 투표함에 쏙 집어넣고 빈 봉투를 그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다음 투표자한테 그냥 줬기 때문에 용지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너무 정신이 없고 막판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151조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대한 거를 규정한 겁니다. 그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은평구 아까 신사 1동이었나요? 그 주민센터가 하나의 투표구죠. 거기에는 투표함을 하나만 두라는 겁니다. 2개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폭증을 했으니까 이분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중앙선관위가 발표합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3월 9일이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확진자들이 투표하러 오게 되면은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확진자들은 이 본투표가 끝나고 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투표하라.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확진자 투표를 시간을 분리시킨 겁니다. 시간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투표 현장에 와서 일반인들이 다 투표를 한 기표소에 시간 분리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같은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를 3월 4일과 5일로 하도록 했으면서 확진자 투표는 5일 하루로 한정을 합니다. 그럼 5일도 좋아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일반 투표와 이 확진자 투표를 시간 분리를 하지 않고 이 확진자 투표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일반인들도 투표하고 확진자도 투표하게 했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섞이면 감염이 일어나니까 분리를 시킵니다. 확진자들은 다른 데 가서 투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표소는 다른 데 만들었죠. 근데 아까 151조 2항에 따라서 투표함은 한 군데만 하나만 두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기표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데로 와서 투표함에다가 자기 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 방호복으로 무장한 보조원들이 그걸 그 사람들이 봉투에 넣기까지 하면 그 봉투를 들고 와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시간 분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가 36.9% 역대 최고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본투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투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확 몰리죠. 마지막 시간에. 오후 5시, 6시 사이. 저도 사전투표는 저는 3월 4일 날 했는데 나가보니까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희 주민센터는 4층 건물인데 계단으로 쭉 이어갖고 바깥으로 한참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다른 데다가 만들어 놨으면 그걸 들고 4층을 올라가서 거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보조원들이. 이게 같이 몰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아까 은평구 신사 1동인가 그런 데 같은 데서는 다 한꺼번에 받아서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봉투가 모자라니까 비닐봉투에도 받고 박스 여러분 뭐 물건 넣고 다니는 박스에 모아갖고 한꺼번에 들고 워낙 바빴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봉투를 받았으면은 저쪽 가서 넣어주고 빈 봉투를 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그 봉투를 그냥 준 거예요. 앞에 사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변명을 합니다. 자기들은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봤는데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6시까지로 한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못했다는 건데 뭐 9시까지 늘렸으면 시간 분리를 할 수 있었겠죠. 다행히 본투표는 6시부터 7시 반으로 분리를 시켜놨는데 사전투표는 몰릴 줄 몰랐는지 중앙선관위원회가 분리를 안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혼란이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정투표가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거는 정밀한 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왜 시간 분리를 안 했느냐?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 지금 쭉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국 공무원 노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부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시간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선관위 사람들은 일이 더 오래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못한 거 아니냐. 본투표는 원래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사전투표는 적을 것으로 보고 분리를 안 한 게 이런 원인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앙선관위 공무원들 노조 때문에 그랬다면 이거는 다시 봐야 되고요. 아니면 노조는 주장 안 했는데 중앙선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기 싫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 했다면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조원으로 동원되는 일반 공무원들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해서 전공로가 소송을 냈는데 승소 판정을 받았죠. 자꾸 이 공무원들이 자기네 인권을 주장하는 건 저는 옳습니다만 이 전공로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반대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기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가 있으면 못마땅 하면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할 수도 있는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합법으로 통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해도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인격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언론 자유가 존재하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전공로를 만들어서 우리도 뭘 그런데 그런 정부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요. 특정 공무원을 딱 거론해서 너 틀렸어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지만 덩어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일은 못해 하고 나오면 그러면 정부의 본질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 건 상당히 반대합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없어도 해고가 안 되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아주 막 흉악한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상당히 법에 의해서 확인될 때만 처벌되고 신분을 잃도록 하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까지 만든다. 그럼 이건 옥상옥이다. 특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이 군인도 공무원인데 군인도 노조 만들어서 전쟁하러 가라 그럴 때 아씨 나 이번 전쟁 안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라 꼴이 안 되죠. 그래서 군인들은 아직 노조가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도 노조 만들지도 몰라요? 그럼 노조 천국이 되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민주적인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반드시 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 같은 거. 지금 우리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놨는데 이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이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육할 거야. 우린 좌파식 교육을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전교조, 전국 교육자 공무원 노조인가요?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허무는 행위가 몇십 년간 쌓였죠. 저는 전교조 반대하고 전공로 반대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시비는 전공로를 만든 데에서 근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인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그런데 보수 정권이 다시 정권 재창출을 했다면 좌파들은 두고두고 이번 이 확진자 투표는 부정선거다 하면서 모든 선거를 부정하려고 덤빌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냥 화근합니다. 근데 이번엔 좌파 정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좌파 세력은 아닌 거라고 보여요. 우연히 일반 시민들 이 발견해서 문제 제기한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좌파가 다시 이겨서 다시 말하면 이재명 씨가 집권하면은 보수파들은 크게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웅얼웅얼 하다가 아까 말한 선거법 151조 2항이 변경되거나 또는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대책을 내릴 때 시간 분리를 하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보수 정권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자기들이 선거해줬다면 아주 악착같이 될 겁니다. 아마 전공로, 전교조 연합 시위를 하고 민노총, 한노총 다 대들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 근데 보수파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 사태는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판단 잘못한 거는 수정을 하고 그와 별도로 전공로, 전교조 없애는 조치를 차기 정부는 해줄 것을 저는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태는 저는 부정선거 시비 문제는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시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